자, 오늘 회의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는 오늘 그 얘기부터 이번 토요일 날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줌에서 모여서 안녕 인사하고 끝나기는 되게 애매할 거고 또 새신자들 오면은 소개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나누는 시간들도 좀 필요할 텐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게 제일 급해요. 말씀은 내가 준비하면 되고 PPT도 내가 하면 되는데 같이 모두가 다 친해지긴 쉽지 않을 거고 그렇잖아. 줌에 몇 명이 무슨 이요? 올지 다시 못 들었어. 인터넷이 끊기는구나. 소개가 잘렸던 것 같아요. 음, 아, 일정이 구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토요일 날의 구성? 토요일 날 어, 오는 사람들이 줌에서 그래도 20명 이상 되지 않을까? 20명이서 한 번씩 소개하면은 되게 루즈해지거든. 가볍게 이름하고는 인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인사하고 좀 랜덤으로 섞어서 아니면 첫 번째 세일 모임을 거기서 하게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인사 말씀하시는 거죠? 음. 그러면서 거기서 인사하고 다음날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셀별로 이야기 나눌 것들 소개하고 어, 이야기를 주로 듣는 게 나을 거거든 셀장들은 왜냐면 보통 셀장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우선은 시간 배열을 잡아보면 20분 정도 말씀 나누고 20분 정도는 이제 프로그램 올 한 해 어떻게 돌아갈지 함께 나누고 나머지 20분을 셀별로 모여서 나눈다. 그러면 셀별로 나눠야 될 이야기는 어떤 게 좋을까? 이 아이디어를 나눠주면 돼요. 우선은 각자 소개하는데 5분 정도면 될까? 한 팀당 8명씩? 8명 5분 좀. 10분. 네, 10분. 10분. 근데 실은 이게 그냥 소개하면은 되게 전체 소개를 가볍게 이름은 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가볍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셀에 아, 들어가서는 뭔가 주제가 있는 소개를 하는 게 낫거든. 약간 게임 같이 하면 어때요? 좋지. 나 그런 게 제일 좋아요. 소개하고 응. 토스를 해요. 응. 토스 받은 사람은 자기 소개하고 전 사람까지 전 사람 소개 때 뭐 했던 뭐 약간 뭐 정해가지고 이름, 나이, 뭐 직업이랑 뭐 아침에 뭐 먹는지 이렇게 네 개를 하면은 그 중에 세 개는 기억을 해서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럼 넘어가고 마지막은 다 기억해야 돼. 게임이니 아니면은 벌칙이에요? 테스트니? 너무 벌칙 같은가? 뭐 그 아이디어가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대화가 제일 편해 소개할 때는. 뭐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셀장이 당연히 먼저 소개를 할 테니까 소개를 토스하는 하고 거. 토스하면서 끝말 읽기? 말 읽기. 재밌는 자기소개 아이디어. 이상형? 아, 아, 이상형 너무 오래 그, 걸리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 다른 교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썼다고 어, 들었는데, 그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있잖아요. 어, 어, 나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해시태그 어. 3개를 써서 그룹이 다 게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이게 누굴까. 좋다, 좋다. 음. 음.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게 가능한가? 조금씩은 알아야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막 유추하지 어려운 거는 쓰지 않기. 응, 응. 뭐 음. 어려우면은 손 들고 얘기한 다음에 왜 그걸 썼는지 설명하고. 설명을 해야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효경아 좀 적어줄래? 아프지만. 네, 내가 적을까? 저 별로 안 아파요. 어. 내가 적어도 돼. 괜찮아. 왜냐면 정리해서 또 올려줘야 되니까. 자, 셀의 한 축은 주영이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오, 주영이한테 본인이 하기로 기꺼이 수락을 했고, 땡큐 주영. 그쪽을 조금 오비 모양처럼 만들려고. 우빈 나 아니야?
그래서 효경이는 약간 YB 쪽으로 약간 더 몰고. 네, 좋겠다, 효경아. 주홍이네랑 서진이네는 골고루 좀 섞지만 어쨌든 효경이네는 좀 더 젊은 어린 애들 많이 섞는다 생각하고 주영이네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새로 오면 같이 비슷하게 어울릴 수 있게 해보는 걸로. 자, 그러면 자기소개하고 또 뭐 해야 될까? 그것만 하고 집에 잘 가 이럴 수 없잖아. 뭐? 근데 저 질문인데 이거 세 네. 개를 그러면 그 셀장이 한꺼번에 받아갖고 채팅창에 올려야 되는 건가? 그치. 따로 받아야 되네. 그러면 아니면 뭐 익명창 같은 거 없을까요, 목사님? 요즘에 그런 게 있나? 잠깐만. 설문조사 안 됐는데. 채팅을 DM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셀장은 참여는 못하고 호스트로서 그냥 하는 거네요? 셀장은 먼저 자기 소개를 먼저 채팅창에 해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응. 나 약간 이그샘플을 하면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될 것. 아,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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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셀장에 해시태그 3개 써놓고 자, 이거는 음, 저를 소개하는 해시태그 3개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음, 다 해시태그를 저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왜 해시태그인지. 그럼 응.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해시태그를 다 적었는데 못 맞췄어 아무도.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 모임에 커피 사주기 이런 거. 벌칙인데? 아니지 걔는 받는 거지. 어. 못 맞춘 사람 중에 한 명이 걔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 그러니까 아마 셀장에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 지갑을 조금 여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해시태그를 적을 때 좀 더 호기심 갈 만한 걸 적을 거 아니야. 남들이 유추하기 쉬운 그치, 그치, 것보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그걸 설명하는 시간들이 더 붙거든. 음, 소개 10분으로 안 되겠네요? 그래. 아니 실은 더 길게 해도 상관없어. 그때부터는 약간 오케이? 자유시간이니까. 근데 최소한 20분의 롤은 우리가 줘야 돼. 음. 특히 주영이는 이제 설명해줘야 되고 서진이도 이제 뭐 영상은 보내겠지만 체크해야 되니까. 음. 음. 자, 그러면은 소개 끝났고 음. 가볍게 어쨌든 셀 모임이 뭐 일상의 셀 나눔은 하기 힘들 거고 어쨌든 주일날 또 해야 되니까 다음날 만나서 그러면은 22년 목표. 22년 목표 그런 거 좋다. 응. 아니면 10년 후의 내 모습, 뭐 이런 거. 아니면 올해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름이 싫으니 근데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 조금 되게 막 나누기 애매 좀 너무 그런데 왜 목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 목표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올해 음. 우리 셀에서 이거 꼭 하기로 하는 하나의 숙제 이런 거. 우리가 다 같이 해서 올해 이거 한번 아, 해볼까? 이런 거. 응. 피크닉 가기 뭐 이런 거? 응. 저희 올해 못 잃었어요. 피크닉 간다고 해놓고. 뭐 그런 거.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자기의 개인의 올해 2022년에 계획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올해 우리 셀이 이룰 계획 이런 거 만들어내고. 아니면 셀에서 원하는 점? 응. 뭐 그런 거는 천천히 천천히 나눠도 될 거고. 응. 자, 그럼 기본적으로 처음 자기소개하고 해시태그 자기소개하고 두 번째 이제 올해 계획과 올해 우리 음, 셀의 뭐 계획.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얘기하자 그러니? 방금? 셀에서 셀에서 원하는 원하는 점? 점. 셀에 바라는 점.
음. 우리 아니면 쌤 대학 목장에게 바라는 점,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음.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좀 셀 목장 이름 바꾸는 거를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오, 목사님이 싫으세요? 대학 목장은 대학생들을 위한 목장이 아니라 대학생 선교를 목적으로 두는 목장이기 때문에 신분의 영향이 아니라 실은 어느 타겟의 영향인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너무 나쁘지 않네요. 그럼 너무 대놓고 대학 목장이라고 고르지 않고 막 유 목장 어때요? 유니버시티니까 유. 유니 목장 응, 응. 그러면 그거를 약간 모를 수도 그거를 있잖아요. 비싸장 먹으라고. 같다. 아, 너무 대놓고 대학은 아니니까. 유니가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약간 사람 이름처럼 윤희라고 할까? 윤희? 좋다, 좋다. 언어 네, 유희. 광고할 때 그런 거 하잖아. 광고할 때. 응, 응, 응. 어. 아휴, 유니처럼 예쁜 유니 목장에 오세요. 뭐 이런 거. 그 남자들이 그럼 거부하는 거 아니야? 저는 윤희 예쁜 목장의 유니야. 강민수예요. 막 이러면은 느낌 어때? 말하기 되게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형준이 막 윤희 목장의 쉽지 않네. 오케이. 이름은 안 되는 걸로. 우선은 목사님의 의중은 그렇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미리 오케이 공지하고. 자, 우선은 그 정도 목사님, 틀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그때 말씀 나누시는 걸로 응. 그 다음 20분 프로그램 때 뭐 나눔 같은 걸 하실 거예요? 그거는 가볍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셀에서. 근데, 셀에서. 어, 네. 실은 말씀 나눔하고 계획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나눔 이러는 게, 왜냐면 이번엔 막 수련회 대체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 아우팅 가려던 걸 대체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줌이든 뭐든 좀 만났으면 좋겠다가 우리 계획에 있었잖아. 그때는 뭔가 좀 기도 모임도 하면 좋겠고, 좀 그러면 나을 것 같아. 그리고 3월 18일 날, 그때 효경아, 너가 날짜 2번 중에 한 번은 가능하다고 했었거든. 거기 장미농장? 아, 네네네네네. 3월 19일하고 26일이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한 20명 정도 갈 거라고 해서 계약금 보내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네네네. 얘기해. 그때 후자가 목사님이셨나? 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18일로 확정하자고 그때 그러셨었는데. 19일 날이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 19일이 나을 것 같아. 3월 19일. 18, 19요? 아니, 그치. 18, 19. 네네네네. 18, 19 금토인데요. 응, 금토 수련회니까. 아, 맞구나. 응. 오케이. 토요일 Sorry. 주일 갈 수 없잖아. Sorry. 어쨌거나 그것만 한번 확인해주고 우선은 네. 그게 광고가 되면은 뭐 그때 광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자주 뭘 이렇게 줌에서 보든 뭐 따로 우리끼리 뭘 성경 공부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생각을 좀 하는 대로 방향을 여러 개 시도를 해보자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말씀 나누고 계획 나누고 하면 이미 좀 보링해지거든. 분위기가 처지거든. 그러니까 셀 모임 나눌 때는 뭔가 좀 활발하게 잘 나누고 음. 음, 그럼 좋겠어. 마무리 기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근데 다음날 기도 제목을 또 나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날 할 걸 미리 그렇죠. 땡겨 쓰는 개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그렇죠. 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는 알아서 시간 쓰면 돼. 내가 쓰는 거는 토탈 40분. 나머지는 본인들의 뭐 최소 20분. 그거는 지키기로. 최소 20분. 더 할 얘기가 최소 많다 20분. 그러면 1시간까지 알아서. 줌 안 네. 나가고 있을 테니까. 간 사람들한테 다 그 호스트 기능 줄 테니까. 코호스트. 네. 괜찮겠죠? 네, 네. 설명하는 것도 20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15분? 10분? 어쨌건. 근데 찬양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지금 실은 갑자기 좀 해줄래? 은지야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 급하게 가니까 가볍게. 그러니까 이번 모임은 아우팅을 대체한다 생각하면 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친목이 더 중요한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래서 모임 색깔은 이번엔 좀 그런 모임으로 갑시다. 가볍게 나누고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알아가고 하는 모임. 난 말씀도 되게 고민했거든. 이번에 이게 집회식으로 가는 개념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2월 달부터든 뭐 하고 합시다. 그리고 효경이 지금 이번 주 시작되니? 애들? 지난 계속 안 보여서 세찬이랑. 연락을 안 해봤어요. 그냥 연락을 꼭 해보고 너는 빨리 시작하는 예, 게 좋을 거야. 지금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기존 멤버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따로 한 번 더 할 거거든. 기존에 있던 애들은 안 한 거잖아, 한 번도. 주영이는 이거요, 교회 마찬가지니까. 살면서 하면서요? 기존 애들은 내가 한 번 2월, 3월 해서 9주간 갈 거고. 근데 그때 새신자들이 굳이 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세워지는 게 되게 음, 중요하거든. 네 목장, 니셀, 레셀은 상관없어요, 이건.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내가 실은 어제까지 미랄 그 간사 수련회 있어가지고 주일날 가서 어제까지 했더니 너무 늦게 보냈어요. 숙제를. 쏘리. 어, 안 낸 사람도 있으니까 안 낸 사람한테는 안 쏘리. Anyway,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물별 성경 연구. 가인과 아벨. 셋은 잠깐 다루니까. 자, 가봅시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대장장이. 대장장이, 소유, 얻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바람, 생기, 허무. 셋이란 이름의 뜻은 노임. 최초의 아이는 언제 태어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태어났죠. 그쵸?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이 개념이 반대로 얘기해 보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최초의 아기인 가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나요?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서? 처음을 드리지 않아서?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왜 가인의 건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가인이 성의 없이 드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거든. 자기의 곡물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뭐 그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럼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 첫 새끼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어서 이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11장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벨. 원래는 아벨이 죽어서 셋이 대체하는데 셋이 안 들어가고 아벨이 들어가요. 자, 이 세 명의 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뭐 대장장이 소유하다, 맞아요. 소유하다라는 개념. 아벨은 호흡이라는 개념에서 그쵸? 아벨, 공상, 상상 뭐 이런 것들, 셋은 대리인 이런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가족 배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생식과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명령의 결실이 타락 후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왜 인간은 실은 성경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아기를 겪지 않았고 어른으로 온전한 성숙한 존재였어요. 성숙한 존재였는데 타락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자녀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임신과 출산과 가정, 양육 이런 개념들이 타락 이후에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생겨난 자녀들, 그러면 되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가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죠. 사람과 사람 사이. 하와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보면. 근데 가인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어졌지. 태어나지 않았지. 가인은 그런 의미에서 타락 후 죄 가운데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또 가인을 출생한 후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거든요. 가인이 태어난 것도.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뭘 가져왔죠?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옥시. 곡식. 여러분 잘 봐요. 노아 시대까지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음식으로서 주어진 게 고기를 먹었겠지. 사냥꾼이 있었으니까. 근데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물은 과일과 채소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노아 시대 이후로 이제부터는 고기도 먹을지니 이렇게 가거든. 응.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나아가서 봐봐요. 이게 4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뭐 하나님한테 대충 드렸다거나 아무거나 드렸다거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치?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또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경노해요 그때. 그러면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 때문에 최초의 무덤이 생겨나요. 좀 그치? 이게 참 뭔가 되게 기대도 많고 뭔가 참 슬픔도 있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무슨 표인진 몰라 우리는. 근데 누구도 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래. 하나님은 또 그 와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아벨에 많이 집중하는데 가인을 보면은 되게 왜일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왜일까라는 질문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벨과 먼저 아벨을 놓고 아벨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 답은 더 찾아질 것 같아요. 아벨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두 번째 인간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쳐서 고기를 먹었는가 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을 때고. 다만 양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옷, 그쵸? 가죽 혹은 양, 털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처음 난 것, 아주 소중한 기름, 고급진 것 이런 걸 드리면 되는가? 우리 예전엔 그런 의미 많이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차도 벤츠 뽑아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람 마음이 말. 그렇다는 거지. 아벨의 이런 제사를 보면서 아 뭔가 헌금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대놓고 치사하신 거잖아요. 실은. 물론 우리의 세속적이야. 마음과 정성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수님이 오셔서 두렙돈이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랑도 안 맞잖아. 그럼 창세기의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뭐였는가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소제가 있어요. 소제.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거를 우리가 뭐에서 첫째 알 수 있냐? 창세기라는 기록만 가지고 놓고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어요. 재물을 삼아 하는 것.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to the Lord of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뭐 이런 개념인데 가인이 가져왔어. brought to the Lord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기의 것을. the fruit of the ground 자기 땅의 것을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기 땅의 것을 가져왔어요. 아벨은 똑같이 가져오는데 설명이 더 많아요.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가장 귀한 기름 이런 개념이거든요. fat of portion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에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재물의 차이로 보는 것보다 실은 재물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들에서 아벨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가인이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지만 아벨은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것에 그 중에서도 그치, fat portion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가인과 달랐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도 그렇지 더 나은 제사 이 낫다라는 건 재물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제사라고 해서 뭘 얻냐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드린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죠. 가인이 드린 것 나의 것을 책임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가? 곡식인가 양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곡식을 드리지 않고 양을 드림으로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지 않거든.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한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인류 최초의 희생자예요. 희생을 당했지. 그래서 아벨의 그림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벨을 보기도 해요. 희생, 죄에 대한 죄로 인한 대가로 당하는 희생. 자, 그러면서 셋이 나오는데 셋은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명돼요.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만 셋이라는 아들이 아벨의 자리를 채운다. 이제 여기서 재밌어지지. 우리가 아담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아담의 원리. 괜찮아. 2주 전이니까.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성경은 항상 후자를 더 중요시합니다. 예수님? 아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 가인이 모든 첫 번째 타이틀을 다 가져갔거든. 근데 가인은 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아벨의 계보를 잇는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들이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 와보면 그래서 가인의 영역을 설명할 때는 죄의 길, 우리의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분노 이런 개념들. 가인은 종교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나름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신약에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의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자리를 대체하는 셋은 누가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셋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제 첫 번째 자녀들의 때가 됐는데 뭔가 엉망이야. 나왔는데 타락한 인류에서 나온 답은 결국은 살인, 죽음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의 계보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그 개념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이야기, 최초의 부모도 오늘날의 부모와 같이 동일한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 성경은 다루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첫 번째 가정이 되었고 첫 번째 부모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쁨도 있었고 자녀가 자녀를 미워하여서 죽이는 걸로 인해 슬픔도 있었고 결국은 이 모든 이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생기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오면서 가정은 사회 안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개체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례하셨지만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자녀와 양육과 분가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죠. 자, 아담의 성품이 그의 본성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죄가 죄로 전가되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죄를 지면 태어난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그 살인자의 아들은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인을 반드시 하게 태어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범죄에 대한 개념을 엮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결국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원죄, 죄인으로서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를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하는 죄였는데 가인은 벌써 살인죄가 나오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노아 시대 때 가면 엉망이 돼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는 가만두고 보시지 못할 정도로 죄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가인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죠. 자,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내가 나의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나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사귈 때 관계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는데 누군가를 사귀는데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군대에서 제일 쓸데없이 사는 선물이 종이학이거든요. 종이학 1000마리.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내 사랑을 담아 여자친구에게 병에 넣어서 지가 접지도 않아. 2등병도 시켜서 다 접어. 그래서 접은 다음에 통에 넣어서 사랑해라는 편지와 함께 주는데 밖에서 그걸 받는 여자친구 혹은 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준 거예요. 그치?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지. 못 오면. 그렇잖아요. 실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전자와 후자의 개념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진정과 신령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려지는 모든 것.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제사와 드림이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가정과 죄의 영향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 노아와 자녀들. 다음 주에는 숙제를 더 일찍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두둥하고 이제 셀을 오픈해 봅시다.
자, 주홍이네 셀. 형준이, 동혁이, 교원이, 성령이, 유라, 채연이, 나경이, 루시. 오케이. 서진이네는 형태, 영대, 예지, 건우, 수아, 서지영, 보경이, 지훈이. 아, 지훈이 잘못 들어갔다. 민수. 목사님. 아, 아닙니다. 효경이가 유진이 컴백은 잠시 두고 효경이네 셀은 은지, 우혁이, 정연이, 성훈이, 현주, 세찬이, 하은이, 은서. 은서, 어머,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수요일? 맞아요. 응.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다 어린애들이지, 은지 빼고. 그러니까 약간 은지는 중심 잡아주는 역할만 하게 될 거고 본인이 하면서 키울 수 있으면 우혁이나 성훈이 둘을 키워. 우혁이도 되게 성훈이가 누구예요? 크리스라는 애인데 얘 가족으로 같이 오는. 가족으로 같이 오네. 근데 얘 되게 약간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고민 많이 하는 스스로의 삶에서 되게 배울 점도 음, 많은 친구고 어리지만 내가 어릴 때 이런 저기가 없었거든. 현주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본인은 키워서 유진이가 올 때 쪼갠다 생각해. 새로운 애들이 오면 어린 애들이 오면 최대한 붙여놓을 테니까. 오케이. 응. 그다음 주영이네가 도현이, 슬기, 동규, 민기, 스텔라, 은석이, 진규, 혜원이, 지온이 이렇게 거의 다 나이가 있어요. 특히 진규, 혜원이, 은석이 이런 애들은 잘 못 나오는 애들인데 혜원이는 주영이 원래 셀이어서 연락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온이는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지난주에 모임을 시켰고 이쪽으로 보내서 진규하고 은석이가 조금 숙제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텔라 가면 스텔라 언니는 안 옮긴대요? 이번 주까지 답 주기로 했어. 둘 다 자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라 그랬어. 그러면 슬기가 일로 붙으면 아무데도 튕기지 않지. 응. 그리고 도연이가 셀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점, 목장을. 도현 오빠 진짜요? 옮긴대요? 응. 아직은 내가 대답은 유보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말 본인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만 얘기한 거라서. 오케이. 응. 자,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치. 큰 문제 없지, 이제. 기도하면서 짰다. 여기서 쟤는 안 돼요 이러면은 성령이가 누구죠? 목사님? 누구? 누구? 성령이. 성령이 최성령. 남자애 동생 누나 동생 있는 애 수아 동생 성령이 본인이 셀 가르쳐야 되는 애 아니구나 서진이가 가르치는구나. 서진 언니가. 응. 동글동글한 애 저는 있어. 정연 성운 아니에요? 맞긴 해. 음. 근데 약간 셀은 좀 섞여야 될 것 같아 아마도. 응. 채연이는 누구예요? 혜연이는 이제 곧 나올 거야. 걔 브리즈번에 혜연이를 있는 얼굴 친구. 보면 딱 알아. 응. 진짜요? 하얀 애. 얼굴 보면 알아. 채연이. 나경이가 채연이하고 모를 있으면 수도 있어. 꽤 편할 거야. 그리고 예지는 안 넣으셨어요? 누구? 예지. 예지 서진이네. sorry. 못 어. 봤어. 교홍이 너네는 교원이 중심으로 다른 셀이 생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세팅을 하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그리고 효경이는 유진이하고 보고 왜냐면 어린애들이라서 유진이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고 어린애 하나를 붓셀장을 더 세워서 그쪽으로 보낸다 생각하면 될 거야. 서진이네는 뭐 그치 형태나 뭐 형태든 민수든 영대든 어쨌든 잠정적인 가능성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지도 그렇고 근데 여기 어쨌든 여기도 두 개 그래서 6개로 올해까지 갈라진다 6개 7개로 갈라진다 생각하고 주영이네는 거의 그대로 우선은 고정적으로 간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 목사님 셀 개편 텀을 얼만큼 두실
생각이세요? 이젠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바꾸면? 내년 3월 정도 바꾼다 다시 생각해야겠지. 수련회 때마다 바꿀까? 그런 정도면은 수련회면은 분기별 아니 2분기별로 아니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 여름 수련회. 아, 근데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본인이 네. 느낀 거지 알겠지만 우리가 분가가 되면 실은 셀을 개편하는 셀 목회는 원래 분가거든. 원래 섞지를 않아 셀은. 각자가 여러 셀이 분가하고 실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가되지 못하고 고착되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셀이 있는 거고 죽는 셀처럼. 그리고 어떤 셀은 잘 살아나서 막 분가돼. 그러면은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빨리 리더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셀이 이렇게 고사하는 거고 죽는 거고 이런 개념들이야. 그래서 셀은 실은 분가되는 개념이 만약에 막 11월에 분가했다. 그러면 그 셀 두고 또 섞기는 애매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올해 안에 7개 셀이 고정이 된다 하면 내년 이맘때쯤은 또 한번 바꾸는 게 낫겠지? 전체적으로. 화면 끈다. 왜? 너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니? 감기 걸린 애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아니야. 표정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도 별로 안 돼요. 좋아해요. 근데. 진짜? 왜 감기 들면 아이스크림 되게 먹고 싶어지잖아. 어쨌거나, 그, 효경아 저것만 정리를 해서 간사톡에 올려주고, 리더, 우리 네. 이번 토요일에 모임하는, 셀별로 쪼갰을 때 모임하는 거, 내가 그거는 주영이한테 넘길 테니까, 주영이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건 없지요? 예. 지난주에 새로운 애들이 또 있더라고, 2명. 서진이네 셀에 붙어 잠깐 갔었는데, 아, 자매? 아, 남매? 현준의, 남매야, 걔네? 그렇다는데요? 쌍둥이인가? 의대 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맞아. 현준의 응. 후배. UWS라서 아닐걸요? 나경이 후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현주 학교 후배들. 현주가 알아서 데려온 애들. 아, 미국? 한국. 오케이. 현주가 그 국제학교 나와가지고, 걔네 학교 출신 후배들이 시드니로 좀 와. 재작년에도 그래서 2명 왔었고, 현주 다음으로.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5명인가 온대. 그 중에 2명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좀 보자고요. 많이 바빠질 듯해. 얼라들 특히.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또 토요일 모임을 놓고 한번 봅시다. 효경이 자꾸 아픈데 일 시켜서 미안해. 그 날짜 한번 예. 체크해주고 네네네. 18일. 응, 예. 응. 그리고 끝. 응. 질문? 저 공부 언제 시작해요? 공부 2월 첫 주. 오케이. 2월 달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본인 스케줄을 잡아놔야 얘기가 될 거야. 서진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2월 첫 주면은 2월 1일부터일 수도 있고 2월 7일부터일 수도 있으니까 2월 6일부터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내가 방을 한번 터줄게. 모르지 그 둘. 지난주에 만났구나. 오케이. 만났어요. 둘은 본인이 하는 걸로 하고 셋까지 괜찮으면은 해도 되긴 하는데 셋.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우역이면은. 응, 셋이 왜냐면 벌써 얘기는 좀 셋이, 통해. 응, 네, 티키타카가 벌써 좀 응, 오가더라고요. 응. 그럼 셋이 가자, 셋이. 셋이 가고 네. 나머지 둘은 또 다른 유진이가 이때 있어야 되는데. anyway. 이렇게 가봅시다. 효경이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 들어오는데 커버가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걔네가 좀 새신자 티를 벗은 후에도 교회 사용 설명서를 9주 후에 연달아 하실 거예요? 9주 근데
연달아 하는 거는 실은 세신자여서 하는 건 아니고 너네하고 친해지는 관계 가운데 한번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교회 사용 설명서 같으면은 진짜로 뭐 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믿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장로교적인 바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수준?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겠다는 것보다 실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한다 생각하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너네가 실은 너네들이 내가 올해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관계가 되게 얕아. 다른 목장은 관계 깨지면은 무너질 정도로 관계밖에 없는 그런 깊은 그게 있거든. 그렇잖아. 다른 목장이 막 교육이 있거나 하는 개념들은 아니니까. 우리 목장은 관계가 개인의 삶이 되게 프라이버시가 되게 강해.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전적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2004년생이 들어왔는데 소통을 어떻게 할래? 난 내가 걱정이다, 야. 니가. 그러니까 나도 본인들하고도 본인들이 또 그 친구들하고도 또 나도 그 친구들하고도 이게 계속 가려면 본인들이 티칭 어서리티가 있어야 돼. 조금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림. 그러니까 끝나고 다 못해. 보통 어.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너네가 다 못할 수도 있어 인원이. 그래도 최대한 맡아서 해보자는 거지. 안 되면 4명씩 가든 막 100명씩 들어오면 그치 간사님들이 막 25명 1년에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강의 아니에요, 이제? 그치. 근데 그 그렇게 정도면 우리 가서 티칭 디그리 따와야 돼. 뭐 그거 실제로 25번 강의하면 너네가 책을 써도 될걸? 근데 다들 버킷리스트가 그 정도 member들은 본인이 그래도 애가 힘들 때 누나, 언니 이러고 연락할 수 있는 관계는 될 거야. 구주하고 나면. 최소한 교회에서. 셀장한테 연락 못해도. 근데 힘들 거 제가 그 세신자 맡았잖아요. 응, 일요일에. 응. 근데 되게 그 약간 좀 그냥 그냥 한 번 보고 느낀 거니까. 근데 약간 자기의 부족함이라든지 자기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오픈하기까지 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혹시 그럴 수 영어가 있어. 편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 근데 100이면 100 다 둘 다 편하대요. 응,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확실히 영어가 편하거든요. 응.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3주쯤 내가 지금 2주 만나고 3주 했잖아 걔들하고 3주쯤 되니까 나 마지막 주에 저녁 못 먹었거든.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집에 안 가고. 저녁을 먹고. 질문을 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트기까지의 시간. 실은 그것도 목사 대 성도로서 마음이 튼 거지. 그치? 음. 서로 어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3주, 9주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신앙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간사님들이라는 딱 그게 설 거야. 어느 정도. 진짜 부담돼요. 본인들은 이제 그 부담을 이제 나한테 기대면 돼. 누가 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지. 왜 신선하다는 게. 그랬니? 막 이러면서. 어쨌거나 너무 큰 부담 같지만 이게 주홍이도 뭐 공부했던 그런 개념들처럼 지금 아주 타이트한 개념으로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면서 늘려가면 돼. 올해 한 해만 하면 내년부터는 되게 수월할 거야. 그러고 나면 다음 세워지는 간사들은 다른 거 가르치면 되지. 새로운 거. 그럼 올해 간사 세우실 거죠? 올해 더 세워야지. 응. 음. 올해는 적극적으로 어린애들을 좀 보자고. 야, 너는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다음 간사 누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음. 그 많이가 나한테는 너무 커. 제가. 아니, 근데 저희는 누나라고 부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응, 이상의, 이모는 이상한데, 응. 벌써 나이 차이, 누나가 이모야 될 것 같은 나이 차이가 다 나니까 그렇죠.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란 호칭이 있으니까 목사님 형이라고 부르기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바래. 사실은 바래.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나는 거 솔직히 있더라고요. 상관없는데 그 어쨌거나 조금 세대를 넘어서는 간사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 휴경이도 지금 어릴 때 세워서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나이에 대해서 너무 커트라인이 높았던 것 같아. 목사님도 그건 아시고. 다른 유라가 제셀인 거죠? 내 머리가 그걸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 지금 아마도 맞을 거야. 유라는 보니스. 유라가 누구예요? 그 유라가 성훈이 동생. 그 크리스 동생. 아, 똘망똘망하고 유라는 그림을 좋아해. 웹툰을 그리기 좋아하는. 지금 포트폴리오 만든다던데. 목요일에 내일 그 에이타 점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지 뭐 이제. 아무튼 잘 기대해 보자고. 다음 주에 울고 만난 애들 없게.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야, 네. 현재 누가 기도했니? 조홍이가 있지? 저요. 네. 휴경이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저희가 토요일에 만날 것을 준비하고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대학 목장으로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어디로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대학 목장이 전체로 만나서 또 새로운 셀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상하는 마음이 없이 새로 합쳐진 그 셀에서도 모두들 잘 스며들어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두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언니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들어가고, 죄송해요. 가기 전에